충신포럼에서 운영하는 단소리 쓴소리 유튜브 방송국입니다. 늘 회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은 좀 제가 발전도 못하고 또 매끄럽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데요 뭐. 또한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한테 늘 신세만 지고 또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질 않으면은 더 훌륭한 일, 더 좋은 일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아, 별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억지 쓰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하여튼 뭔가 저희들이 탄탄하게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월호에 관한 상, 중, 하편 중에서 하편을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해도 시간은 많이 가네요. 그래도 이제 이 하편만 가지고 쭉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섬세하게 말씀을 나누면 한 60분 정도를 가져야 되는 것들을 한 30분 전후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족하게 제가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셔가면서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편에서는 첫 방문 이후 유가족과 청와대 사이에는 거대한 불신의 벽이 만들어졌다.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았지만 합동 분향소 문은 닫혀 있었고 헌화와 분향은 할 수 없었다. 유족들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분향소를 폐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틈이 벌어진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해가 쌓였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이때 정무수석이 현장을 지켰다면 어땠을까? 당시엔 나름대로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여전히 내가 정무수석을 남겨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라는 해안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하편에서 이제 솔직한 표현을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참 놓친 것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후회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참모들이 조언이나 진언을 잘못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디까지나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제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낀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사고가 난 것이 2014년인데 지금 2015년 1주기 때 얘기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사고가 발생해 벌써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미 정리가 다 끝났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이 세월호 문제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갔다는 거 자체부터 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공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하여튼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들을 그냥 괴롭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자극해가지고 편승해서 저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좀 끌려가는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끌고 간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민주당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승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완성했죠. 네, 네, 네. 여기 그 기사에 보면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둘러싼 마찰이다. 당시 야당 일각과 유가족 측에서는 진상조사를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이에 대해 2014년 9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임시기구에 모두 맡긴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양보를 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야당 일각과 시민단체 등에는 마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처럼 몰아가고 정부와 유가족 사이는 점점 벌어졌다. 이때 이런 메시지 주신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좀 답변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조금은 가지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실책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찍이 사고를 완벽하게 수습하고 모든 문제가 종결되어 있을 상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야당하고 시민단체들, 특히 뭐 4.16 연대 뭐 이런 단체들 막 생겼었거든요. 그런 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요구가 아주 거세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진상조사 특위까지 이제 마련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도 달라, 이런 상태까지 간 거는 정말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다. 지금 와서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 다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임시기구에게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권한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전혀 씨가 먹히지 않을 얘기겠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이런 요구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좀 황당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좀 저는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뭐 이병기 비서실장, 뭐 조윤선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아예 뭐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재판도 받고, 아직까지도 조윤선 수석은 아직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요? 예. 이런 구속됐다가 나와가지고. 네. 그런 분들 참나 사실 뭐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네. 아닌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거기 뭡니까 해수부 직원이었나? 네. 그 저기 죽은 사람 하나 있잖아요. 네. 형님이 그걸 법적으로 지금 계속 투쟁하고 있던데. 네. 이제 이런 부분도 그러면 그건 빗나간 얘기지만은 네. 법적으로 그 형님이 지금 고소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 고군분투를 하시더란 말이죠. 네.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도 시간이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불려 나와서 또 거기에 대한 수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런 부분이 전부 저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어떤 힘,
그 시점에서의 어떤 국민적인 여론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이나 또 법조인들마저도 국민 여론을 많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그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하게 이것을 끊어내지는 못했던 걸로 좀 보입니다. 하여튼 그 유가족들한테 너무 그 미안한 감. 네. 이것 때문에 참 잘못하면 정치화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씀 다 못하신 것 같거든요. 이미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고에 불과한 거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 뭐 사실 끊임없이 이 세월호 몇 주기 이러면서 아예 아예 정치 단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유가족들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이 대응 문제를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소하게 지금 장관이 현장에서 배고파가지고 라면을 먹었다. 예. 지금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죠. 예. 그걸 가지고 또 장관이 어떻게 라면을 먹을 수 있냐 이러면서 황제 라면 이러면서 비난의 화살을 계속적으로 이제 돌렸고 그래서 결국엔 박 대통령도 참지 못해가지고 경질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서남수 장관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박준영 전남지사가 그 당시 박준영 씨, 그 옛날에 청와대 네. 대변인도 하지 않았나? 박준영 지사가 라면 좀 먹자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왜 서남수 교육부 장관만 가지고 흔들어대? 제공한 그 사람은 당시 얘기 안 이제 하고. 상황이 모든 어떤 야당이 조성한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거기에 편승한 그 언론의 행태 그 상황에서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얘기예요. 야. 네. 그럼 얼마나 이거는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선진국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저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죽했으면 경질부터 시켜놓고 나중에 네. 확인을 들어갔을까. 그러니까는 이 기사 보면 그 황당한 것들이 시간이 꽤 오래 간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도 네네. 이게 시간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다 보면 네네. 이 사건이 없는 얘기들이 때묻은 얘기들이 네네. 정말 요즘에 흔히 쓰는 그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 하나 네네. 정리해 줄 시간도 없었고 판단할 시간도 없었고 이건 거짓입니다라고 어느 놈이 와서 얘기해 주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거꾸로잖아요. 지금 아니 교육부 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밥도 못 먹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거기다 대해서 가서 식사 좀 하세요 이렇게 응원을 하지 못하는 망정 그 라면을 왜 먹냐 이런 그 선전선동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기후를 아주 편향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창피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내가 1주년에 여기를 방문한다는데 왜 이 유가족들이 나를 배격하냐. 네. 그렇게까지 틈이 벌어진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면이 평민 라면이 있고 황제 라면이 있고 네. 또 라면이 구분됩니까? 왜 이런 식으로 네. 그 기자들은 또 왜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써? 상가집에 가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제 교육부 장관이 거기 간 것은 그 학생들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그 지역 거기 사고 나게 한 지역, 네. 뭐 그 바다를 관리하는 지역, 안전을 관리하는 그 부서, 네네네. 그다음에 그게 어디 경기도 교육감은 그 당시 책임 없나? 있죠.
근데 왜 그 애매하게 경기도 교육부 학생들이니까. 장관이라는 그 죄 네.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그 사람도 거기 네. 그 지역의 도지사가 우리 네. 그 다른 건 먹을 수 없으니 음. 그냥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읍시다 하고 어디 걸터 앉아서 먹었을 거 아니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그 네네. 기자가 굉장히 찍고 불쌍한 상황이고 측은한 장면인데 그것마저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욕을 속된 말로 욕되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이제 기사를 이제 보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론 상황이었다는 것, 대한민국이. 이런 사고가 났었을 적에는 언론사도 네. 참 조심해야 돼요. 거꾸로 가야죠. 학부모 마음도 상처 입지 않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성을 떠난 그 정말 꽃다운 그 네. 우리 그 학생들 눈물 네네. 나죠. 네. 전 국민이 눈물 나고 이거 보고 눈물 안 날 사람 없고 정말 네. 속에서 여기 건너가 보면 다 우리 가족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저렇게 보면 네. 그런데 언론이 음. 좀 그 학부모 마음도 좀 다독일 수 있는 그 기사도 네네. 좀 해주고 정부가 좀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네. 대처해 줄 수 있고 네네. 무엇이 잘못됐고 음. 뭐는 잘 됐고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부에서 못하면 전문가 누구 있으면 와 주십시오. 뭐 사실 뭐 예전에 예.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뭐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민주화가 된 오늘날에도 오히려 이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보도를 자제할 것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언론이 마치 이제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방패 삼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말도 안 되는 비난, 비판, 그리고 사실과 반대되는 것들, 그리고 특정한 정치 세력에 편향된 프레임, 지속적으로 이거를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보도하게 될 때 전혀 어떤 그런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언론을 상대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마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그 두 번도 꿈에도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된다고 봐지는 상태였고 또 그렇게 되려고면은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또 없을 터이니까 그건 예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정부 조직이 안전에 관한 어떤 그 해양 사고가 됐든 공중 사고가 됐든 육상 사고가 됐든 그런 것들이 빠른 시간에 완벽하게 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가 저는 확실하게 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봐지고 안전행정부가 언제 그 이름이 바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뒤 바뀌어졌나 그 전에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이제 2014년 그 6월 4일에 있었던 그 전국 지방 선거에서 사실 여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거예요. 예. 기초 단체장이 야당보다 한 30석 정도 더 가져온 거죠. 예. 그리고 그게 몇 달 후인가요? 바로 지금 세월호 사고 발생한 지 한 달 반? 한 달 반. 예. 만약에 편향된 언론이 바라보는 대로 그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겠죠. 예. 그런데 일단 그 선거에서는 여당이 성공한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완전히 정상에 뭐 어긋난다든지 그런 점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편 이제 끝부분에 가면 네. 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단어다. 있을 수 없는 용어다. 심청이가 아버지의 안위를 위해서 임당수의 몸을 던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인신 공양설 등을 날조한 거에 대해서는 네. 참 너무 참담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네. 표현을 하신 어떤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럴싸한 그 소문들이 많이 이제 나왔죠. 핵 잠수함이 충돌한 것이다. 특히 이건 미군 핵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다. 아니면 어떤 분은 이거는 미사일을 쏜 것이다. 아니 어뢰를 쏜 것이다. 어뢰를.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구조를 안 한 것이다. 든지 아니면은 국정원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 세월호는 국정원 배였다 원래 국정원 소유다. 근데 그 배가? 네, 배가 국정원 소유인데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침몰시킨 것이다. 네.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 개인을 비난하면서 저 사람은 무속에 빠진 사람이라서 이 인신 공양을 믿는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거는 물론 이제 공중파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아예 특히 SNS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퍼져가지고 아이언은 할 거 없이 특히 이제 그 당시 이 사태를 바라봤던 청소년들 사이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어. 이 소문이.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소문을 많이 듣고서 와 이거는 진짜 같은데 이런 생각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난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들까지 이런 소문에 동조해가지고 전 참담했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사참위라고 하죠. 그것까지 구성해가지고 무려 54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4년 동안 재조사를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547억 원을 그때 뉴스에 보면은 이거를 투자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나온 답은 없었잖아요. 결과가 네네. 아닌 것으로 다 나왔고. 네네. 그러면 이들이 무슨 용돈 쓰는 기구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네. 나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불리가 있다선 치더라도 유리하든 불리하든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죠. 글을 읽어보고 네네. 또 슬쩍슬쩍 훑어보고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우리 변호사님은 네. 화 안 났어요? 이때 좀 저도 화가 났죠. 왜냐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특색이 뭐냐면은 위원회 정치입니다. 사실 이 위원회라는 것은 소비에트의 습성이에요. 러시아 혁명 정부에서 무슨 위원회, 인민위원회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를 했는데 여기서 만든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 비슷한 어떤 사회적인 재난을 정치화시키는 위원회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4년 동안 운영을 했고 그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박근혜 잘못이다 이런 프로파간다를 지속적으로 이제 유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했다 어쨌다 이렇게 하지만 수백억 원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서 밝힐 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밝혀진 게. 아무튼 그런 점들을 보면은 얼마나 황당한 얘기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여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즈음에 마침 기술적으로나 뭐 이런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여러 SNS,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뭐 인신공양설 같은 것이 많이 퍼졌지만은 그것은 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신공양설에 관한 얘기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고 앉아 있고 그런 사람이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롱하고 너무 얕보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의과대생들이 예과를 거치고 본과를 거치고 전문의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뭐 좀 가기 전에 의사가 돼서 선서를 했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그 애를 쓰는 그 모습. 그다음에 거기에 그 뒷받침해 주는 간호사가 나는 이러이러한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참여하는 그들을 보는 거 하고 정치인들이 입법부에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해놓고 선서를 해놓고 하는 짓들이라고는 그 지금 300명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이 5손가락도 안 보여지더란 말이죠. 네. 여기서 이제 그 하편을 이게 보시면서 우리 그 이동환 변호사님은 좀 당당하게 밝혀드리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갔었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는 학문을 이렇게 배워서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아니면 정치학자가 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 텐데 거꾸로 지금은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중편에서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 최순실 개명에서 최소원 그 사람에 대한 그 사건을 맡아 가시면서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놓고 누구도 그걸 승소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쪽에 그 참여를 하시면서 끌어내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했고 그 뉴스를 듣고 기사를 보고 너무 이제 참 우리 지역에 내 주위에 이제 이런 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동떨어진 얘기지만은 오늘은 제가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이제 제가 체육학을 전공했는데 체육학에 들어가면 체육학 개론에서 체육과 스포츠는 이게 다르다. 또 체육인은 스포츠인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해서 제일 거기서 가르치는 게 예절을 잘 지켜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희생정신을 가져야 된다. 네. 봉사정신을 가져야 된다. 협동심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그런 거 지금 제가 설명한 그 5가지들 중에서 선수나 체육인들이 그걸 안 지키면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하는데 심판이
잘못된 심판을 했다든가 네. 선수가 계속 룰을 위반했다든가 자기 직무를 다 하지 않았게 되면 그 선수를 인정합니까? 그걸 지도자로 인정합니까? 그걸 심판으로 인정합니까? 여기서 심판은 누굽니까? 판사죠. 그죠? 네, 네. 지도자는 누구니? 감독들은 정치 지도자다. 또 입법부에 있는 그 각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네. 너무 제 몫이들 못하고 참 해도 너무한다. 개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치인들 정치학 개론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오. 아니 뭐 이제 이 세월호 얘기만 하더라도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독일 얘기를 하시는데 이 독일 국민들은 2차 세계 대전이란 아주 커다란 재난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이나 선동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호 때는 정말 이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긴 가슴 아픈 재난이었지만 이 재난을 가지고 정치화하고 자기 속 챙긴 정치 세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악용해서 이 사회를 갈라놓고 그 혼란에 빠뜨리며 그 이익을 취하랬던 애들이 너무 많았다. 이걸 잊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결론이 뭐냐? 그럼 한마디로 이 세월호 사고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지만은 사고로 일단 결론을 지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정치화돼 가지고 이 정치 싸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바로 이 세월호를 무엇보다도 정치에서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냥 국민의 기억 속에 안타까운 사고로 그냥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이 참 오래된 그 사안을 가지고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중앙일보를 통해서 회고록을 발표 주시고 회고록 중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근혜 회고록을 상편, 중편, 하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글을 해 주셔서 그 글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상편은 그 업로딩이 되어 있어서 이제 방송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이제 곧 그 중편이 방송이 될 거고 또 그 중편이 나간 뒤에 이제 하편이 그 방송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저도 한번 다시 먼저 확인 좀 해 가면서 그 뒤에 이제 그 회고록이 어떤 부분을 더 강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은 살펴서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상편, 중편, 하편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더 직접 이제 글보다는 그분의 그 육성으로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렇게 해서 들었으면 하는 그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래 놓으면은 국민이 그동안에 오해했었던 것 또 이렇게 오해 얘기를 거짓말 없었던 얘기 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해가면서 그런 자들을 크게 한번 그 호되게 야단치는 그런 그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럭저럭 시간이 또 계획된 시간보다도 더 지나갔네요.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이 세월호에 그 뭐라고 할까요?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실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제 나오시기 바라고요.
이제 담담하게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제 그 사실 무너졌던 우리나라의 법치 그리고 정도를 다시 차곡차곡 세우시려는 저는 그 의도가 느껴집니다. 예. 앞으로도 그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고요. 이제 그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제 항상 그 기사가 나온 뒤에 드리는 말씀이다 보니까 기사가 바로 나오면은 바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직접 보시면 더 좋겠고, 저희들은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훑어서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는 이제 부족한 그런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여튼 늘 그 저희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공을 정치학을 하셨으니까 이 쓰레기 같은 그 정치인들을 보시면서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한번 나서서 이걸 좀 변화를 갖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좀 생각을 좀 가지시고, 다음에는 그 시사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이미 기사화된 것 진실이냐 아니냐, 이 사람은 언행이 그 몇 프로를 그 지켰던 사람이냐 또 지키고 있느냐, 이런 사람이 다음에 내년 4월 10일에 정치인이 돼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냐 행복하냐, 이런 쪽으로 한번 정리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이동환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만 하신다면 모르지만 학문을 정치학으로 시작을 하신 거니까 또 외교적인 측면까지도 참 그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정치 애교학을 하고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많죠. 네. 많아요? 네, 저희 동기들도 많이 법조계에 진출해 있고요. 저희 여러 선후배님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참 그 잘 돼서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시사 평론을 해주시면 네, 네. 누구보다도 더 네, 네. 참 그 훌륭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평론 이런 것만 하시지 말고 네, 한번 직접 한번 내 고향을 위해서 한번 정치도 한번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뭐 저희가 대선배 네. 입장에서 아이고. 학문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제가 뭐 능력이 좀 되면 좋겠는데, 예, 일단은 저기 우리 최종진 교수님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그 체육학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자 하는 거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오늘 또 그 두서없이 또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지만 중앙일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회고록 중에서 세월호 7시간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를 발췌해 가지고 정치 애교학 전공을 하시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이동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 기회가 되면은 다시 추려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족한 내용 앞으로 잘 들어주시고 또 이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저희 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겠습니다. 지난 상편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한 30분이 넘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너무나 감사하다, 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더 열심히 하고 더 공부하고 또 자료를 많이 뽑아서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용서하시고 격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